선생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그 고창을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세계 3대 식초도 있는가요? 있을까요,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 그 책에 식초 만들기 참 쉽다 책 33페이지에 지금 제가 간략히 기술을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고창이 이제 4대 식초 도시를 만들겠다 그랬으면 3대 식초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세 군데 그냥 그 도시에서 나오는 식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제일로는 이제 중국의 진강에 있는 나오는 향초라는 식초가 있습니다. 향초. 향이 나는 식초다 뜻이잖아요. 근데 이 향초를 약 1년간을 숙성을 시키면 향순 향초라는 식초가 됩니다. 이 식초는 뭘로 만들었냐면 찹쌀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찹쌀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이 식초는 예로부터 중국의 황제들이 먹었다는 식초고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 대에서만 사용된다는 그런 식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향순 향초는 일종의 명초 중에 명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완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들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일부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가셔서 뭐 산서성 태원 지방을 가시기도 하는데, 식초를 구경하시기 위해서 이 진강에 가시면 중국 식초의 진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흑초입니다. 일본의 흑초는 일본 큐슈의 가고시마라는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명칭은 가고시마현의 기리시마시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후쿠야마초라고 하는 마을에 생산되고 있는 식초인데요. 여기는 현미로 만든 식초입니다. 여기 역사는 1800년경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0여 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초입니다. 이 식초는 특히나 이제 질병 치료에 굉장히 많이 활용됨으로써 유명해진 식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식초는 여러분들도 오히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사믹식초라고 하는 식초입니다. 이 발사믹식초라는 식초는 이태리 모데나와 네조 지방의 원산지죠. 이 지역에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식초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전통 방식의 발사믹식초가 있고 상업용 발사믹식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형 발사믹식초가 있고 뭐 이런 식초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판매되는 가격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발사믹식초 같은 경우 12년 산 것은 한 30만 원대, 25년 산은 60만 원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가격들이 조금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발사믹식초는 1년, 5년, 8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용 발사믹식초는 우리가 시중에서 한 5천 원에서 한 5만 원대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트에서 현재 구입해서 드시는 식초는 전부 다 상업용 발사믹식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인정하는 상업용 발사믹식초는 그 상표 뒤에 보면 유럽연합의 마크 별과 함께 IGP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발사믹식초는 이쪽에 붉은색의 유럽연합 그 뒤에 DOP 또는 DOC라고 하는 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소스형 발사믹 식초는 콘디멘토 아니면 발사믹 그레이즈, 발사믹 크레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 3대 식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항순 향초, 일본 가고시마의 흑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모데나라고 알고 있는 모데나의 발사믹 식초, 이걸 3대 식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일본에는 흑초, 그 다음에 중국에는 향순 향초, 모데나의 발사믹 식초, 이렇게 세계 3대 식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버금가는 그런 식초가 있을까요? 예,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는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식초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그렇게 식초를 많이 드셨던 민족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식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식탁 위에 식초가 꼭 들어갈 음식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죠. 봄에 입맛이 없을 때 나물에다가 초무침을 조금 해서 드신다든가, 여름철이 드시면 냉국, 냉면을 드신다든가, 뭐 이런 식 개념이었지, 그 외에는 별다르게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은 회 같은 걸 드실 때 우리가 뭘 하죠? 해무침에 초장이라고 하는 초고추장을 사용하죠.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렇게 크게 식초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들을 보시면 초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2뼘 남짓하게 이 정도 크기 되는 걸로 부엌에서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갖고도 1년 동안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식초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유명한 식초라고 할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식초는 꼭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고문원에 보면 식초에 대한 이야기도 약 한 109건 정도의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의 그 고문원에 써진 이야기로 과일 식초가 맛은 좋으나 약으로 쓰는 식초는 쌀로 만든 식초가 2, 3년은 묵어야 좋으니라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는 우리 전례적으로 약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꼭 대표하는 식초는 없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대표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대표적인 식초가 고창의 복분자 발사믹 식초가 되겠죠. 예. 선생님, 그리고 그 3단 복발효와 그 보안의학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식초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3단 복발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발효하는 방법 중에 뭐 단발효, 복발효가 있고요. 또 복발효에서 단행 복발효, 병행 복발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발효 개념이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용어입니다. 3단 복발효라고 하는 것은 식초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곡물은 당화라는 작업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번 발효가 일어났습니다. 1단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 발효, 그래서 2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식초를 만들 때 항아리를 어때요? 그 만들어진 술을 거르죠. 걸러서 초를 별도로 안 치시죠. 근데 일본은 바로 알코올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항아리를 밖에다 두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초산 발효가 일어나죠. 같은 항아리 안에서 와와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가 세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3단 복발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식 뭐 학계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안의학 쪽에서요. 쓰고 있는 거. 저는 대체의학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안의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양의학이라고 대표되는 뭐 서양의 의술을 대체해서 쓴다는 용어가 되는데, 저는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서양 의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단과 수술은 그 서양 의술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병을 정확히 진단을 내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이렇게 수술하는 역할은 우리 한의학이라든가 동양의학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분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의학이라든가 동의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안의학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식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는 보안의학에 사용되는 식초는 사과식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안의학이라는 것이 발달되는 것이 독일이나 미국 쪽에서 발달됐었죠. 근데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이 나는 식초가 사과식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과식초를 이용해서 병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녀오신 친구들 중에서는 가끔씩 오래된 사과식초를 찾는 친구들이 있는 이유가 서양에서는 사과식초를 병치료에 가장 이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쌀로 식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굉장히 앞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현미로 만든 식초, 다시 말씀드려서 흑초라고 하죠. 이 식초를 또 보안의학 차원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과식초와 현미식초가 보안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식초다. 그렇지만 다른 식초들은 효능이 없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초든지 다 치유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